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나의 꿈 1, 자유인의 꿈, 이런 제목입니다. 좀 너무 개인적인 제목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이 자유인의 꿈은요, 한 극히 소수의 파시스트를 빼놔놓고는 대다수 인류의 로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아마 누구나 독립적 개인이 되고 싶고,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싶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고, 자기의 선택이 남과 어우러지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꿈을 가졌고, 비교적 이런 꿈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부분 자유의 꿈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가지고, 비교적 순탄하게, 자유는 어떻게 보면 그 억압적 사회일수록요, 자유를 추구하다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아주 영행스럽게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금 70 가까이 살았습니다.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인의 꿈을 얘기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언어가 이제 자주 쓰이는 언어가 있는데요. 우선 인격 주체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인격 주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으로 저는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인격 주체로 능력이 얼마나 있냐, 그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인격 주체로 좀 모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충분한 사람도 있을 텐데, 민주주의의 사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인격 주체로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 주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하자. 그것이 이 강의에, 제가 할 모든 강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자유인 얘기를 할 텐데, 자유인이라는 것은 독립적 개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쓰는 자유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아무 구속도 안 찍고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날아다니는 것도 자연의 구속을 받는, 중력의 법칙에 구속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개인이 독립성을 가진 존재, 일대 자유인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 조직, 타인의 강요나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을 저는 독립적 개인 또는 자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될 텐데, 주권자란 말은 어떤 조직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 결정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흔히 헌법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게 뭡니까? 기본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인격 주체, 주권자로 인정하는 정치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떤 자유인의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산 건 아니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대구 변두리 시골. 완전 논농사, 밤농사진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은 대구도 주변은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를 부정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첫 번째 부딪힌 벽이 뭐였냐면 저의 할배였습니다. 할배. 할배가 이제 한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뭐 엄청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게으른 것, 공부 안 하는 걸 도대체 반응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갖 강요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죠? 지금 뒤늦게 와서 얘기하면 제 인격성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엄마들처럼 있잖아, 그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을 자기가 손자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고전 얘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앉혀놔놓고 얘기하면서 또 말 안 들으면 두들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인데 주로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야구하는 학교였거든요. 그 밤늦게 집에 안 가고 그 야구장에서 집까지 지금 대구 이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면 엄청 멀거든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할배가, 뭐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반복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자살하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말이지. 그래서 송곳 가지고 내가 막 가슴을 찌르려고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 할배가 항복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메타작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배가 저한테는 그죠? 내 투쟁의 첫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억압이 있고 그 싸움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저한테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거는 국민의례였어요. 국회에 대한 충성맹세가 이제 72년도부터 나오는데 한국에는 국민의례가 있잖아요, 그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집안에서 환갑잔치 할 때도 국민의례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동창회 할 때도 당연히 하고. 그래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해 인사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국기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되냐.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사를 왜 지내야 되냐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집안이
대구에 양반 지방 가면 그 골 때린 집이겠죠, 그죠? 근데 그런 집에서 자라났는데 도대체 저는 제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제사 지내면 누가 좋노? 돌아가신 할배한테 좋다는 걸 증명해봐라 말이야. 알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왜 저 상 보고 절을 하냐? 음식 보고 왜 절을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기에 대해서까지 격려하라 그러니까 저는 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기에 대한 이 학위식 했거든요. 다시 되면은.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디든지 그냥 뭐 도망가 보든지 그 다음에 극장에 가서도 일어서지도 안 하고, 극장에 가면은 뭡니까 저거 할 때 상영하기 전에 그 애국가하고 또 그것도 의뢰가 있어요. 나는 무생물에 대한 이 경배를 하는 걸 그 어린 시절부터 있잖아요. 이건 여하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2년도 같으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다니고 이럴 때인데, 이때부터 이게 거꾸로 됐다, 잘못됐다, 나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가가 주인이 돼 있고 주권자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통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독재자가 거의 신적인 지위를 가져요. 그렇겠죠, 그죠? 국가가 뭐가 됩니까? 신성한 그 무엇이 되죠. 독재자는 그 국가 위에 어떻게 있어요? 딱 올라타고 있어요. 제 눈에 그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 제가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데모하면 나가가지고 돌 던지는 것까지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조직을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권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별로,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은 별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제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뒤집어져요. 모든 게 뒤집어져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간 거지만은, 독재자가 신이 되고 국가가 성역이 되고 주권자는 오히려 애국 로봇으로, 그죠? 태극기에 대해서 충성맹세하는 그거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분단을 만든 미국, 이 오히려 구세주가 되어버리고, 학살 주범 이승만이 국부가 되어버리고, 반민족 반국계 수괴인 박정희가 근대화 혁명가가 되어버려요. 이런 장치가 바로 이런 의례입니다. 사람을 그런 뒤집어진 세계관을 몸을 통해 가지고 체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례입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국가의 권위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는 국가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아직도 이 충성맹세, 국민의례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그죠? 고작 내용만, 문구만 조금 바꿨죠. 누구 때? 노무현 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외치죠.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그죠? 돌았나 싶어요. 국기에 대해 충성하면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충성해야 되지. 내가 왜 국가에 충성해? 그런데 효대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그런 거예요. 가톨릭 재단 총장 이게 전부 신성불가침이에요. 여기를 건드리면은 국가에서는 끌어다 고문하지만은 그죠? 여기는 어떻게 목을 댕칵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주체들이요, 여기에서는 뭘 받냐면, 뭐 취급을 받냐면 신도 취급을 받아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내가 갈 때는 그게 이름이 효성여대였습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바뀌었지만은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효대 들어가는 그때 그 해부터 나올 때까지 제가요 그 하나는 자부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가장 치열하게 재단하고 싸운 사람, 학교 결력하고 싸운 사람 은초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과에 신도 취급을 하는데 우리 학교 신부들이 많아요. 신부들이 많은데 그 신부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부 교수님 안 캐요. 신부님 캐요. 지가 신도도 아닌데 왜 신부님 그래요? 우리 과에 그 신부가 하나 있었거든.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그 양반 보고 그 구신데 이 신부님 안 가고 구선생 가거든요. 그 사람 죽을라 그래. 신부님을 안 부른 게. 그 다음에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은 그죠? 구선생 더 늙기 전에 연애 한번 해. 그래서 이 학교가 나중에 보니까 그죠? 재단이 학교를 완전히 장악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실마다 그때 그죠? 태극기를 이 액자에 걸어놨어요. 근데 그걸 딱 띄고 뭐를 갖다 붙이냐? 뭐 갖다 붙이겠어요? 십자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딱 고래 바뀌어요. 그 학교의 주인 누구다? 저거다. 너는 머슴이야, 그냥. 신도야. 우리가 교육 주체가 아닌 겁니다. 이런 틀을 조금이라도 깨부순 사람이 누굽니까? 대광고등학교에 있었던 강희석이. 나는 강희석의 그 행동이 그죠? 연세대학교 지금까지 졸업생의 행동보다가도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 있잖아, 그죠? 무슨 강의예요, 채플 강의. 전혀 극복 못했어요. 거부 못했어요. 강희석이는 혼자 힘으로 그걸 극복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각성과 이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운동 기념사업에 가봤더니 아니 여기도 뭐 똑같아요. 민주운동 기념사업 한 곳이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총본산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파쇼 집단.
거기에 이사장이, 내가 갔을 때 이사장이 함세웅이란 양반인데, 이 양반도 신부죠, 그죠? 완전 파시스트예요. 그 군사 독재 뺨쳐요. 이 얘기는 나중에 언제 자세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들도 정말 반성하고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까지는 되는데, 민주화는 뭡니까? 너 민주주의 해, 이거입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제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새로운 사회상, 새로운 철학,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런저런 공부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제 경험에서 얻은 걸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 책 보고 배운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삶에서 거의 부딪히고 하면서 터득해 나온 것들입니다. 저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내 눈앞에 있는 잘못된 것하고는 되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그죠? 한국인들이 거의 이런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종교적 어떤 틀이나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국가를 위해서 네가 뭐 했냐? 그걸 물어요.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뭐 했냐? 안 물어요. 이런 가치관이 정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근래에야 뒤집어졌습니다. 사람한테 주목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어떤 가치관의 어떤 가치관이 바로 서는 결정적 계기였는데,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였어? 물었습니다. 저렇게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뭐만 보였어요? 국가, 민족, 경제, 조직, 애국,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놨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열차게 치열하게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누려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그 가치 시간이 생겼을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생길 수 있었던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 때 100만 학살을 했죠. 전쟁 때, 그죠? 근데요, 민주당 정권에서 그걸 조사하고 처벌하고 했으면 그때 우리 이미 인간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그 조사를? 유가족들이 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 6.25,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유가족들 사형당하고 또 뭐 징역 10년, 20년 당하고 그랬어요. 천안함 때도 그죠? 우린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천안함도 그죠? 인천 해경에서 구하러 갔거든요. 그걸 누가 막았냐? 해군이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이 밝혀지면요, 우리가 다시 국가가 무엇이냐 물을 수 있고 인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돈 5억에 이러면 또 문제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때 비로소 진실을 보려고 했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이해했고, 국가가 죽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 확인을 해서 이건 안 돼 하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게 뭡니까? 촛불혁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근혜를 구속시켰죠. 자, 저는 좀 일찍부터 독립적 개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따 조금 내 나름 판단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에게는 세 가지 좀 비슷하지만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내가 진짜 독립적 개인, 자유인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살다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은 저는 뭐 기꺼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사회를 자유인의 공동체로 만들어보자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건 근데요, 민주운동 한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민주운동으로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오직 감옥에 갔다 와야 인정해줘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은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딴 데 나와서 민주 공동체 회사하면서 집안에서는 독재하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효대, 그 다음에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가가지고도 제가 참 되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공동체의 꿈을 가졌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좀 살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체험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책 보고 본 게 아니고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공동체로 바꿔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인정받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나라. 그래 만들어야 돼. 그래 보니까 이거 자본주의 가지고는 도저히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약간의 체계화를 한 게 사람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꿈입니다. 나는 자유인으로 살자. 내가 속한 곳을 공동체로 만들자. 또 힘이 된다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주권자 나라, 주권자의 공동체로 만들어보자. 요 세 가지 꿈입니다. 그러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이런 데는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책 보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독립운동 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한 독립운동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지위했구만 이거 순이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극하든 말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살아오면서 나를 부정하는 나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하는 것들하고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삶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제 부모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그죠? 다음 세대에는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하죠, 그죠? 자식을.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좀 특별했어요. 굉장히 나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살아가는데 평생 어떤 자존심의 근원이 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어떠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내가 강의하는 나름의 의도도 있습니다. 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어떠냐면,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여름으로 국수를 하거든요. 국수. 이제 홍두깨를 밀어가지고 이제 손국수 하거든요. 손국수 한데, 국수를 하면은 엄마가 다라이에다가, 고무 다라이 있죠, 그죠? 고무 다라이에다 샘물을 쭉 퍼가지고, 아주 찬 샘물을 퍼가지고, 거기에다가 양풍이에다가 내 국수를 제일 먼저 퍼가지고, 거기 띄워요. 빨리 식어가지고 내 먹기 좋으라고. 할배, 아버지, 다 내 다음이에요. 그럼 시켜주지도 안 하고. 오직 내 거만. 그래서, 그죠? 이게 이제, 나의 존귀함을 있잖아요. 그죠? 이때 내가, 뭐라고 할까? 깨달았다는 아니고,
존귀함을 좀 느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자기의 존귀함을 느끼는 것. 이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 중학교 때 이 야구장에서 이제 갔던 얘기 했죠. 그러면 집에 가면 뭐 11시 이래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3km쯤 되는 그 길에, 그죠? 한겨울이든 뭐 봄이든 간에 내가 안 오면, 해 저물고 안 오면은, 그때는 버스도 잘 안 다녔으니까, 호롱불을 있잖아요. 이 등불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3km를 마중을 나와요. 그러니까 저의 존귀함을 엄마는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그죠?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그죠? 자기의 독립의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남의 존귀함을 인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시골이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시내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이제 시내 가가지고 처음에 대우국민학교 다니다가, 대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삼덕국민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시골에 버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3km를 걸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버스 안 들어오는 곳에 제가 이제 시내 유학하는 동안에 차도를 내가지고, 그 새마을 사업함이 하고 해가지고 차도를 내가지고 버스 노선을 끌어왔어요. 제 다니기 좋으라고. 그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지해 줬어요. 이럴 때 나라는 것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나는 가족이 개인을 지키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개인을 지키는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 나만들기, 그래서 이제 이래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죠? 우리 집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촌에서 좀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냥 아버지 엄마의 정성이에요. 그런데 내한테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을 전부 시내 가서 집 떠나가서 살았어요. 이건 저를 단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운 사람들한테 애를 유학 보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 보내지 말고 한국 내에.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10살 이후에 모든 것을 자기 결정하는 과정을 학습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 희한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 자기 결정 과정이 시행착오도 있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짓거리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지고 확립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뭐하고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한들기 투쟁을 했는데 할배하고 뭐 삼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 건 문중, 아까 뭐 제사 그것만 봐도 있잖아요. 그죠? 집안하고는 뭐 불한 것 뻔해. 알겠죠?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하고 뭐 엄청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 싸웠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때로, 지금은 이제 학생들 엎드려 자도 간사 안 한다 합니다. 근데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거. 근데 저는 아예 개인성이 인정되니까 내가 엎드려 자든 뭐 어쩌든 이 뭐예요?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 결석을 1년에 30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저거 하고 아침에 지각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가버려요, 집에. 근데 그죠? 개인성이 인정되니까 그게 용납이 돼요, 한국 사회가. 이래 하니까 대학 가서도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학번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 두드리 벨락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학번 새까만 게 말이야, 말도 놓고 일한다고. 지 말로 나도 나쁘거든요. 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교수가, 이분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 결혼식 주례를 써줬어요. 제가 80년도에 결혼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결혼했는데, 이분 주례를 써줬는데,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주례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자기가 주례 선 사람이 참 많은데 이거 좀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군 네가 이거 좀 주례를 모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받아들일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왜 만들려고 합니까? 얼굴이 확 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앉아있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학교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수업 시간 내 욕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떠냐 하면요, 사제지간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나 나나 1대1이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도저히 한국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사 안 하길래 나도 인사 안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인사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상하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거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주주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로 갈 수 있어요. 상하관계가 있는 한, 학번, 서열 이런 게 있는 한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교수가 나한테 제가 이제 이 조교를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게 있는데 이걸 좀 반납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한마디로 그걸 내가 왜 반납하냐? 선생님 반납해야지. 어땠겠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제 지도 교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뉴라이트 교수가 된 사람인데 강만길 선생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맞아가지고 지도 교수가 됐어요. 됐는데 이 양반하고는요 수업 시간에 수업의 한 반 정도를 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희한한 게요. 제가 논쟁을 걸어 나누면 보통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하고 논쟁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논쟁을 걸어 나누면요. 학생들도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내 찬성한 사람도 있고 교수 찬성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나보고 자네는 학문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예,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아주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이 일종의 이 뭡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전쟁 비슷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때 같이 다녔던 사람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도 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싸웠어요. 제가 참 겁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게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34단에 갔어요. 30연대 갔는데 이 훈련을 한데 그 대위가 그 이제 뭡니까 소대장이 그 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훈련하다 보면은 이 고문관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한 사람이 좀 틀리니까 자주 몇 번 틀리니까 워카바를 그죠? 해가지고 여기를 막 쫓아버린 거예요. 그 제가 순간을 못 참고 야 왜 때려 하면 막 덤볐거든요. 어땠겠습니까? 제가 다세간 붙잡혀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는데요. 또 지가 안 때려요. 참 군대라는 게 웃겨요. 중이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저기 가서 좀 때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중이가 처음에는 몇 방 때려요. 지도 괴롭잖아. 그죠? 그것도 이제 ROTC 출신이라 가지고 때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방 때리고는 그 다음에는 살살 내가 팍팍 끌 테니까 여기 칠 테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칠 테니까 하라고. 아 그럼 나 죽죠. 그래가지고 다시 붙들려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자대 가가지고도요. 하여튼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막도 나가버리고. 근데요. 군대도요. 개인성이 인정되니까 더 이상 안 때려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성을 인정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의 독립은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나다. 이거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모든 건 내가 결정해. 이 주의를 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뭐 시종일관 군대에서도 좀 그 짓을 했으니까 군대에서 제가 없애는 게 있어요. 우리 내음반에 그 내음반장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풍하사였어, 단풍하사. 이제 빠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호남 갈등 그때도 심각했거든요. 그 싹 없애고 그 두 가지는 내가 했어요. 그러자면은 절대적인 것, 강제적인 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독점한 놈이 그 놈이 악마예요. 이거는 뭐 거의 공식입니다. 내가 진리다 간 놈이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진리다 간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너를 인정 안 해요. 지가 절대자죠. 우리나라 이런 아버지들 참 많아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인습, 의식, 의뢰. 저는 다 거부했어요. 국민의례, 대표적으로 제사. 근데요, 아버지 살아 계신 적에는 아버지가 종손인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싹 다 없애버렸어요. 설 추석 싹 없애버렸어요. 묘사 안 가요. 묘사는 뭐 딴 사람은 지내지면 안 가요. 저는 일체의 내 판단에 불필요한 의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해요. 왜 땅 보고 절을 하냐? 죽은 사람은 그냥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누가 옛날에 인터뷰할 때 묻더라고요. 역사상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이래요. 나 역사상에 존경하는 사람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르는데 뭐. 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물어요. 우리 마누라다. 그래서 패거리도 이제 그래 되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죠? 서열, 차별, 상하관계.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는데요. 고대 제 얘기 싫어합니다. 이 깡패 학교 비슷하거든요. 조폭학교예요. 조폭학교. 문화가. 이 입학하자마자부터 그걸 집어넣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문중,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거 일체 저는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진보 세력하고도 저는 엄청나게 싸웠어요. 한국의 소위 진보 세력하고. 나는 그 세력이 민주 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뭐 들어가자마자부터 나올 때까지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요. 진보적 지식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보적 어떤 출판사니 언론사니 이 사람들도 저는 안 믿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전부 패거리예요. 그냥. 민주주의자 아니에요.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글을 좀 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글을 좀 쓴 사람인데 제 글이 퇴짜 맞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요. 알몬 박정희를 써가지고 이건 낼라 해도 낼 곳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내주니까.
그래가지고 왜 했냐? 결국은 내가 출판사 차례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이고 뭐고 엉망으로 해가 갔더니 이 뭡니까? 그 평론한 사람이 이 책은 시중에 나오자마자 미역가로 가야 될 차다. 책이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도 진보적인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 인물과 사상에서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탄핵은 노무현의 작품이다 하는 걸 2002년도에 써줬어요. 안 실어줘요. 저거 써달라 해놔놓고. 왜 안 실어주냐? 그 월간 인물과 사상이 민주당 쪽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을 어떤 역할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글을 실은 거예요. 그래,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월간 인물과 사상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성역과 금기를 깬다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월간 인물과 사상에 2007년도에도 나보고 글을 써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써줬는데 민주화는 있어도 민주주의는 없다 하는 글을 써줬어요. 이것도 한 50매 되는 글이에요. 거기서 함세웅 독재하고 박노자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했거든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너가 얼마나 웃긴지 아나 하는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고를 저가 써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써줬는데 이것도 역시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안 실었다는 연락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은사가 하는 내일을 여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개간인가 그래요. 거기에도 저보고 원고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써가 보냈어요. 제목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김일성과 박정희는 둘 다 똑같은 초국가 슈퍼 권력이다. 뭐냐면 국가 아래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국가 위에 올라타고 있는 권력이다. 핵심은 그거다. 본질이 똑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독립운동한 김일성하고 외놈 업잡이 한 박정희가 똑같노?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안 싫은 거예요. 내가 그게 김일성 독립운동하고 박정희 이 친일 행적이 친일이 같다고 했는 거 아니잖아요. 해방 이후에 권력의 본질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빠꾸 그냥 꼽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월간 말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월간 말에 제가 원고를 보냈어요. 8.15에 펄럭이는 세 가지 깃발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원고를 보냈는데 이것도 안 실어주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는 뭐예요?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8.15에,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통일 한반도기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태극기만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 하는 이제 정부 공식 행사. 이런 게 세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밝힌 거예요. 그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한반도기를 단 그게 옳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바꾸시키는 거예요. 안 실어주는 거예요. 전부 패거리예요.
이런 풍토 속에서는 민주주의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시대의 창이란 출판사에 저하고 지승호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 걸 이제 책으로 좀 내보자고 갔어요. 갔더니 바로 그날 꼽혀요. 꼽힌 이유가 뭔가 하니까 딴 것도 좀 있겠지만은 핵심 뭐냐 하면은 그 인터뷰 중에 한 꼭지가 김재규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하는 꼭지예요. 이런 걸 어떻게 실을 수 있냐. 지금은 이 말 하면은 좀 무주겠죠. 그죠? 이게 이 얘기를 내가 2001년도, 2년도 이런 때 얘기한 거거든요. 왜 안 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한국의 이 문화 토양조차도, 학문 토양조차도 영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름, 개인성.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가만 검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권력을 가지고 검열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그건 안 된다. 저는 그럼 이럴 때 어땠냐? 화가 막 났느냐? 화가 안 났어요. 그래, 내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거 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지금 또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정도는 소통이 되지만은요, 한국 사회라는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최상철의 말은요, 절대로 옮기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싹 패스. 무조건. 왜? 저는 성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까운 사람 빼면 전 역시 1급 왕따입니다. 왕따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따인 걸 즐기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자유인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역시 부모가 나한테 준 그 자존감,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사회가 된 사회가 되면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모든 개인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개인의 독립이, 그죠? 이 진짜 행복으로 연결돼요. 행복으로. 제가 이 왕따 당하면 굉장히 딴 사람 같으면 화가 날 거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전혀 아닌 게요. 내 만족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를 않아요. 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나를 왕따시키든 막 끌고 가서 고문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럼 나는 행복한 거예요. 힘든 과정을 겪겠지만은 개인이 독립한 데는 나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렇지만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아요. 우선 그런 개인,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과 자기사랑이 참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사랑이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죠? 더 격렬한 사랑이에요. 이 말이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독립된 개인은, 그죠? 상대방도 독립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당연히. 왜?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왜? 서로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죠? 이 작은 공동체야말로 행복의 중요한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되면요, 내 자존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탐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뭐 전혀 없어지지 않겠지만은 탐욕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왜?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요, 탐욕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만족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 액자를 하나 선물하셨는데, 그 액자에 쓰인 글씨가 뭐냐 하면 지족이에요. 만족할 줄 알아라. 그거였어요. 아, 참, 나 그 지족이란 말도 참 좋다 싶어요. 만족할 줄 모르면요, 너무 불행해요. 만족할 줄 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 이래 되면은 일상의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진다. 개인의 독립이. 그래서 누구나 독립을 하게 되면은 작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탐욕이 줄어들면서 만족할 줄 알게 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 사회 차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요, 너는 다른 나예요. 너도 하나의 인격 주체이지만은 나하고 다른 인격 주체다. 이거는 자기의 독립성을 추구해 본 사람은 반드시 갖게 되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 주체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요, 가족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그 가부장적 그런 유가적 집안에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도 나는 상하관계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사람하고 내 자식들하고도 상하관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심부름, 꾸지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할 때 너 중심의 얘기를 해봐라.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상대가 제기하는 주제로 얘기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경청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그 대화를 같이 해줄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을 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있잖아, 그죠?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는 건 그거는 눈, 코, 입 있는 사람 다 해요. 그죠? 그 못하는 사람 봐서요. 상대방 단점 발견하는 거 못하는 사람. 근데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건 그게 사실은 누구의 능력?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장점인 줄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겠죠. 단점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찾아내면 돼요. 근데 장점은 안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 능력을 우리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관계가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너 중심의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한 상담과 좀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처방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많이 괴롭힌다.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괴롭힌지 얘기를 들어보고는 제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있다. 부자관계를 단절해라. 단절해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단절하지 않으면 지금 그 관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지 니한테 아무것도 득될 게 없다. 저는 부자관계도 어떤 혈연관계도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독립이라는 걸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잖아요. 가족이 고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혼해라고 처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몇 가지 물어봐요. 정신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요. 그 두 가지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단호하게 찢어져 이렇게. 저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고통을 감내해봐야. 그러면서 이제 너의 독립을 도와준 일을 제 나름대로는 어떤 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딴 사람한테 느껴지기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런 독립적 개인, 자유인의 꿈, 이건 사실은요, 모든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 본질입니다. 인간의 유적 본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건 뭘까? 아까 얘기한 인격 주체라는 거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뭐냐면 사고와 언어 능력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와 언어 능력, 특히 언어 능력을 그죠?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우리 역사가 정말 고난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일제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지금 또 분단이 돼가지고, 남은 세계 최고의 친미 국가가 돼 있고, 북은 세계 최고의 반미 국가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도 못 잡게 해다 놓고,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제가 만나본 게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다 이래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한 80% 정도는 다 상처를 받았어요. 온전한 사람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그죠? 질병이다, 뭐다, 그런 거 다 있지만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상처받은 나예요. 상처받은 나. 그래서 이제 외세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 하자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여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폭력,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각종 차별에 피해받은 사람들. 차별, 그것도 사람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나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그죠?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죠? 또 하나는 자기 과시형이 있어요.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상처받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반응이에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 치유가 다방면에서 치유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치유겠어요? 정치적 치유입니다. 정말 민주정부 제대로 써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죠? 요즘 어느 정도는 치유받죠? 박근혜한테 다쳤던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광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그죠? 땅 밑은 뭐가? 학살당한 사람들이 전 국토에 묻혀 있죠. 땅 위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지금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죠. 이거 우리가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시급하게 필요한 거, 그걸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치적 개념으로 하면 이게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정권을 가질 때 그걸 주권자라고 부르죠. 자기 결정권을 가진 걸 자유인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인, 주권자가 되기 위한 운동.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선 나교 교주로가 되라. 다 자기를 가장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라. 그게 자기의 주체성. 그럴 때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주권자다는 걸, 그죠? 뭐, 끊임없이 되새겨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자꾸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들이. 개인을 다 살려내야 됩니다. 상처받은 개인들을. 그래서 그런 노력과 함께 나를 진정한 인격 주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이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걸 좀 더 이 폭을 넓히자면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얻은 어떤 가치, 어떤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자유인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특히 종교,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익하면 이 종교 가진 사람들 막 화를 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일체의 도구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특히 반공주의,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맹신, 이런 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 국가의 의례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이건요, 조금 희망이 있어요.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야구장에서 어제 젊은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답니다. 나 그럴 때 막 박수 치고 싶어요. 이 강의 들으면 또 기절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을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계속.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권위가요, 참, 유시민이 개미당하는 걸 만들었죠, 그죠? 개미정당, 네티즌 정당. 그래가지고 정말 자발적인 네티즌들이 3, 4만 명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어느 날 홀라당 말아먹고 여로당, 열린우리당으로 갔나? 딴 당으로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했죠. 그 개미정당 3, 4만 명에 있잖아, 자발적 네티즌, 정치적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유시민이.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권위 있는 때라 하더라도 나의 머리를 생각하고 내 말을 얘기해야 돼요. 이 이승답 하는 게 노무현만 하는 특허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단적 그 개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기 실현을 위해 가지고도 사회적 참여를 해나간 게 우리의 주권을, 내가 주권자로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시급한 과제, 저는 첫 번째가 탈종교화라고 봅니다. 종교를 벗어나야 됩니다. 설사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사회에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없죠. 이명박이 극했죠. 그 이제 박근혜도 거의 뭡니까? 저 무슨 교? 최태민 종교 이름 뭐죠? 영세교. 영세교적인 언어를 막 얘기했죠. 혼이 비정상이다 하고. 언어를, 그죠? 적어도 탈종교화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언어를 사회에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탈종교화를 통해 가지고 성역을 깨부숴버려야 됩니다. 성역이 있는 한은 그 성역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몇 번째 얘기하면 충성맹세하고 국민노래는 당연히 이제는 거부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혁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반헌법적이라는 걸 헌법 소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률이나 의례 중에, 그죠? 반헌법적인 건 너무너무 많아요. 헌법은 그렇다가 만들어 놔놓고는 그 밑에 법률이나 이것도 법률로 보장되는 거예요. 국회에 대한 충성맹세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미국 국기도 훼손하면 안 되고,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 국기든 국기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럼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괜찮아요. 뭐겠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는 아무리 짓밟고 오물 처리해도 괜찮아요. 처벌 안 받습니다. 왜? 국가로 인정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면서 서열과 차별을 생활 속에서 혁파해 나가자. 우선 가족 내에서부터, 그 다음에 각종 모임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래 인사하고 한 사람이 이래 인사하면 이 관계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겠어요?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문재인이 이래 인사하는 거 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돼요. 언어에서부터 호칭. 저는 20대부터는 전부 그냥 선생님입니다. 나한테는 모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신부님, 변호사님 이런 호칭 절대 안 씁니다. 왜? 그게 엄청난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생활 속에서 깨부숴버리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악수할 때부터 이상한 악수하지 말자. 응? 고개 숙이고 악수하는 그게 무슨 악수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것도요, 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고, 한 사람은 두 손으로 하고, 그래 하잖아요, 악수를. 그죠? 이게 불평등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 자체를 깨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고 나의 독립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활 속에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